시작하는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음도 깰 겸 우리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저 김창현님도 늘 현장에 오시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이혜경님께서 오셔서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 주신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싸들고 오셨는데요. 정말 맛있을지는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이 맛없으면 오후 강의는 휴강입니다. 자, 한 주간 뭐 특별한 일이 없으셨는지요? 뭐 집안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든지 지나가는 고양이가 우리 집으로 훅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다든지 뭐 그런 일 없으셨는지요? 예. 뭐 최영덕님 뭐 특별히 지난주에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네. 예. 병원 하셨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예. 이광자님도 마찬가지이신가요? 예. 네. 아, 예. 그리고 정래주님은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뭐 평안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최연자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네. 예. 어떤 특별한 일은 없으셨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환영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 꽃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땅바닥에 거의 붙어서 꽃이 희한한 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꽃인데 난 종류 같아요. 그렇죠? 난 종류인데 무슨 아마 그 알뿌리로 이렇게 생존하는 그런 종류 같은데 제가 이름을 알았었는데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예. 자, 우리는 이제 성경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현재까지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고 특별히 유진 폴스틱이라는 아주 특별한 분이 평생을 바쳐서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잘못된 연대기를 바로잡고 또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두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일부 내용들,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 페이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끄트머리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는 중간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쭉 전개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전체적인 틀을 얘기해 준 거고 뒷부분은 그 전체적인 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검증해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부 성경 연대기의 검증, 영어로 테스팅, 바이블 크로놀로지. 성경적으로 연대기를 설정해 놓았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지난번처럼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서론 파트 2에서는 파트 1 앞에서 세워놓은 성경 연대기 전체의 틀을 세밀하게 또 비판적인 관점으로 뭐 틀린 데 없나 이런 관점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에 나타난 연도들을 먼저 정리하였고 이 족보 정리를 쭉 했다는 거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자손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의 시간들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출애굽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였고요. 이러한 연대들은 정확성이 검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야곱이 어딜 갔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의 날짜까지도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상의 날들과 달들 그리고 연도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내용들은 천문학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달들은 달의 주기,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위상들이 변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서 천문학에 근거해서 달수를 세고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들과 연도들은 태양의 주기,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날짜와 연도들을 결정하는 거다, 이런 거죠. 천문학적 지식과 컴퓨터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안식 주기를 통해 고대의 사건들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들을 조사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특히 안식일이라는 걸 갖고 있고 안식년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린 어떤 사건들은 정확한 날짜까지도 정할 수가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들과 연도를 기록하기 위해 안식 주기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주기는 매 7일째와 7년째를 세는 것을 말한다. 이미 안식일과 안식년은 알고 있는 지식들이시죠. 안식일 날짜들은 어떤 사건의 연도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성경적 사건이 음력으로 세 번째 음력 달 토요일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그것에 해당하는 특정한 연도를 찾아낼 수 있다. 아마도 다들 원리는 알고 계실 겁니다. 매 안식일들은 안식일의 당번이 바뀌어 요 앞부분에 요건 뭐냐면 예를 들어 셋째 달 아홉째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예를 들어 2020년도인지 2021년도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셋째 달 아홉째 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그 주변 연도 중에 한 연도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2020년 셋째 달 아홉째 날이 무슨 큰 사건이 있었던 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2020년을 확인해 봤더니 셋째 달 아홉째 날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다.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21년도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찾으면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 2020년인 줄 알았더니 2021년에 셋째 달 아홉째 날이 토요일이었구나.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연도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매 안식일들은 이 부분부터죠. 매 안식일들은 안식일의 당번이 바뀌어 교대로 봉사하는 24 제사 반차 주기에 배정되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제도가 있어갖고 그 제사장을 24팀으로 나누었는데 누가 나눴죠? 다윗. 맞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직전에 제사장 제도를 개혁을 했죠. 그래서 24팀으로 제사장을 나눠 갖고 한 팀이 일주일씩 성전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제 새로운 팀이 봉사를 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일주일을 지내면 그 다음 안식일 날에는 그 다음 팀이 순서를 맡아서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 직전까지 봉사를 하고, 그래서 각 팀은 안식일부터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봉사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죠. 그래갖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팀이 봉사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당번, 요 사이클이 연대기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들 이제 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만약 어떤 한 제사반차 순번에 어떤 음력 날짜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에 딱 맞는 날짜를 168일 주기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니 168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168이라는 숫자는 무엇에 근거한 숫자죠? 안차 돌아가는 주기요. 그렇죠. 예. 이 24팀이 일주일씩 봉사하니까 24 곱하기 7 하면은 168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팀 순서는 168일마다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한 사건이 안식년 동안에 일어나 기록된 것이라면 그것은 안식년도들 중에 한 연도이어야 한다. 예, 이건 뭐 별로 어렵진 않지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금년이 안식년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금년에 뭐 어떤 행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역사 기록 속에 2021년도는 안식년이었고 그 해에 무슨 행사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행사가 2020년도야, 2021년도야 이러면서 이제 헷갈릴 때 그때 안식년이었었대. 그러면은 안식년이면 2021년도가 안식년이었네. 그러면 그 행사가 2021년도에 있었던 거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식년 다음 해에 무슨 행사가 있었으면 그게 역사 기록에 남겠죠. 그러면 2021년도가 안식년이었으니까 안식년 다음 해면은 2022년도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안식년 제도 그리고 앞에 나온 제사 반차 뭐 이런 것들이 역사를 바로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7번째 안식년은 신년에 해당되는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 신년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해는 49년 주기에 딱 들어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 이것도 뭐 앞에 나온 안식년 주기, 그 제사 반차 주기 이런 것과 똑같은 의미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안식년 다음 해에 일어났었어. 이런 역사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정확한 연도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안식일, 안식년, 제사 반차, 신년 이런 이상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사이클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 기록이 역사를 검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는 상식들이시죠, 이제는? 지금 굉장히 수준이 올라와 계신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이해 없이 들었다가는 저게 뭔 소리냐. 안식년 반차는 반찬의 일종이냐 이러면서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상 정래준님께서 첫 번째 순서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연대기는 성경 속의 천지창조, 대홍수, 출애굽 등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시대 구역을 나눌 수 있다. 시대 구역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길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좀 덩어리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원역사 시대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뭐 역사, 뭐 이런 식으로 구역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 읽어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 구역 사이의 정확한 연도 차이들도 알아낼 수 있다. 예, 표 7을 보시오. 각각의 시대 구역 안에는 음력과 양력 날짜들이 존재하는데 연월 일요일까지 들어있다. 이러한 특별한 날짜들은 직접 확인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확인은 각각의 시대 구역 간의 시간 간격을 검토해주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역들 간의 시간 간격은 탈무드 연대기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근저 국가들의 세속적 기록들과 비교했던 파트 1에서 이미 연구되었다. 예, 그 아마 요 앞에 이 표, 7번째 표가 바로 이제 요 표입니다. 요 표라서 그 창조되던 때의 그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연대기 표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과 관계된 그 시대쯤에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연표들이죠. 그래서 요 구역과 요 때하고 요 때의 시간 간격을 나름대로 찾아내고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시대 내에서의 요 시간들도 좀 더 세밀하게 근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화론에서 지구의 나이로 제한되어 있는 수십억 년의 연대와 비교해 볼 때 약 6,000년 정도의 성경 연대는 굉장히 짧다. 6,000년은 200만 일이 조금 넘는다. 이것은 매우 작은 수의 날들로 컴퓨터로 계산하게 되면 몇 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천문학자들은 날을 셀 때 BC 4713년 1월 1일 지구의 시작으로 계산한 줄리안력 체계를 이용한다. BC 4713년 1월 1일은 창조의 8일째 되기까지의 차이를 260만 175일이 26만입니다. 26만 175일. 네, 26만 175일이 생기도록 한다. 우리는 날을 세는 데 있어 성경적 창조의 8일째 날 BC 4001년 3월 26일을 새로운 해들의 날인 1일로 시작하는 것을 제외하고 줄리안력 체계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해왔다. 모든 성경상의 모든 날짜들은 컴퓨터로 계산한 숫자에 부여되었다. 줄리안력의 날짜 수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컴퓨터 사파에 표기되어 보여줄 것이다. 예. 지금 요 뒷부분의 문단이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여기 요 표를 보시면은요.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사건들이 있고요. 그 사건들을 천지창조 이후에 그 달력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후 3461년 8번째 달 3일에 8번째 달 3일에 고레스가 바벨론에 입성했다. 이런 이제 표기가 있죠. 이런 이제 이게 있으면 여기 날수라고 되어 있죠. 요 날수는 뭐냐면 천지창조 8째 날. 그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8째 날부터 창조된 세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지창조 8째 날이 첫째 날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했던 그 날수를 의미합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몇 번째 날이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집에서 어떤 집을 지어서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날짜는 집이 완성된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니까 준공일 기념. 그렇죠. 예, 예.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유진 선생님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다음에 8번째 날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시작점이다라고 보고서 날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유진 박사님 편이네요. 예, 그렇죠. 유진 박사님의 그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시작했다고 보겠다.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요게 그 날수고요. 그다음에 줄리안 역은요. 그 줄리우스 시저 시저 당시에 달력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시저가 자기가 만드는 달력의 원점을 아까 얘기한 BC 4713년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두고 거기서부터 근데 사실 시저 자체가 원점을 세팅한 건 아니에요. 줄리어스 시저는 달력을 만들었을 뿐이고 그 달력을 계속 사용해 왔을 텐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줄리어스 시저의 그 달력의 원점을 BC 4713년으로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서양 달력의 어떤 근거가 되는 달력이다라고 여겨갖고 이 줄리어스 시저의 줄리안 달력의 원점을 나름대로 BC 4713년이라고 그냥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느 한 날을 첫째 날이라고 한 이후 그 후에 요 날수입니다. 요게 그 후에 날수.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고레스가 바벨론에 입성했을 때를 성경 천지창조 달력으로는 3461년 8월 3일이지만 줄리안 달력으로는 BC 539년 11월 8일이고 그리고 줄리안 달력의 시작되는 날 시작으로 세팅해 놓은 날로부터 152만 4,501 됐을 때다. 이렇게 한 거고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이 줄리안 달력과 여기 1년 차이가 있죠. 여기는 539고 여기는 540이죠. 줄리안 달력과 그레고리안 달력은요. 서로 약간 어긋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 오차 서로 간격을 두고서 변해갑니다. 그래갖고 540년 11월 2일이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표기했을 때의 연도하고 줄리안 달력으로 표기했을 때의 연도를 헷갈리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마다 주의 깊게 이게 줄리안 달력 연도수냐 그레고리안 달력 연도수냐 요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염두에 두고. 줄리안 달력이 한 30만 정도 더 오래된 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참죠. 아니요. 그러니까 줄리안 달력 날짜 수가 그 150만이고 이쪽은 120만이면은 30만. 126만. 줄리안이 훨씬 기죠. 아, 그렇네요. 줄리안이 훨씬 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지창조 연도수는 BC 4001년이 기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줄리안 달력은 그보다 700년 정도 더 멀리를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예. 그래서 줄리안 날짜 수가 항상 크죠. 큰 그 차이가 여기 숫자가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그 숫자 차이가 안 나오네요. 저기 날수랑
줄리안역 날수랑 예. 천지창조 날수를 빼면 요 빼면 되죠. 요 두 숫자를 빼면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52만에서 26만을 빼니까 26만일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줄리안역 날짜 수가 창조력 날짜 수보다 26만일 정도가 항상 더 높아요. 출발점이 70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26만 174일이네요. 26만 174일입니다. 예, 받아 적어 주세요. 26만 174일. 그때가 아. 이제 일일입니다. 그때가. 그쵸. 그때가 1일인 거죠. 예. 아, 여기 있네요. 여기. 26만 여기 175일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는 또. 차이는 저렇고 이제 26만 174인데 여기는 왜 175일이라고 해놨을까요? 어, 26만 이게 포함된 날짜 수인가 보다 또. 인클루시브 카운팅인가 보다. 6, 0이면은 174인데. 차이는 174고요. 네. 접대가 천지창조 1일 8일째. 아, 천지창조 8일째. 8일째가 됐을 때가 2626만 175일이 둘 사이에 두 날짜 수들 사이의 차이는 항상 26만 174일인데 예.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창조 8일째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뭐 복잡한 거 떠나서 줄리안력 날수와 창조력 날수는 26만 174일 차이가 있다. 언제나. 왜냐면 출발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이렇게 진행돼 이렇게 왔으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예, 말씀하시죠. 줄리우스 시저가 엄청난 불경을 저질렀네요. 먼저 창조했으니까 세상을. 그렇죠. 근데 아마 시저는 원점까지는 고려 안 했을 겁니다. 후대 그 학자들이 원점을 원점을 가정을 하고 그 날짜 수를 세팅을 했을 겁니다. 메톤주기라고 해서 7899년이 한 사이클이거든요. 15.25 곱하기 뭐 30일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톤주기. 하여튼 줄리안력의 원점을 세팅한 거는 무슨 메톤주기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창조 원점을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문 중에 가장 천재들이 한다고 하는 학문이 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문학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한 논리와 복잡한 구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얼떨결에 천문학에 지금 발을 디뎌 놓으셔갖고 늪에 빠지셨습니다. 원래 인생 계획에 없던 용어들, 그쵸? 막 줄리안력이라는 둥, 뭐 이런 생소한 용어들을 지금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존경받아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창조되던 해에 대해서 그 연대기 를 작성해 갖고 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안력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일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고, 그다음에 천지창조
때부터 몇 년도냐 이런 건데 창조 8일째를 0으로 봤기 때문에 창조 이전의 사건들은 마이너스 1년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창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의 이 연대기 표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숫자 값을 쭉 붙여놨습니다. 요 숫자 값들, 그러니까 요 숫자 값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요 숫자 값에 해당되는 요 연도와 뭐 사건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자. 정말 이게 그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때 솔로몬에서 시드기야. 여러분 시드기야가 누군지 떠오르십니까? 대답해 주시죠. 마이크를 켜고 대답해 주시죠. 시드기야가 어떤 인물인지 떠오르십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가요? 그렇죠. 예. 결국 이스라엘 왕조가 일단락 됐을 때의 그러니까 구약 역사의 끄트머리죠. 그렇죠? 구약 역사의 끄트머리. 그리고 시드기야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회복기, 그렇죠? 거기까지 해서 구약 역사 전체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66개를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번호를 붙여서 쭉 나열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결국 천지창조 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내용들을 검토해 보자 이런 건데요. 자, 창조의 연도 요 부분을 지금 최현자님께서 혹시 읽으실 수가 있으신 상태이신가요? 네, 그러면 예, 최현자님께서 요 문단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는 1년의 첫 번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창조를 시작하셨다. 아비벌은 요세푸스의 기록을 포함하여 AD 77년 이전의 모든 성경 기록과 외경 기록에서 그 해의 첫 달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존재하기 3일 전에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창조 이후 8일째가 되는 아비벌 첫째 달이 되는 것과 해와 달과 행성들이 그 전주 수요일에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충분의 때, 봄의 첫째 날인 화요일 저녁 6시, 유대력 수요일의 시작점에 해와 달을 창조하신 것을 주목할 만하다. 예. 어쨌든 이제 그 창조 8일째가 첫째 날이라고 보고 그래서 세팅을 딱 해놨더니 희한하게도 그 춘분이 무언지 아시죠? 춘분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봄의 첫째 날이네요. 예, 춘분이 뭐냐면 춘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밤낮이 똑같다. 그렇죠.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똑같은 때. 그렇죠. 열흘이. 예, 그래서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똑같은 때가 1년에 딱 2번 있죠. 그 중에 한 번이 춘분. 또 하나가 어디죠? 추분입니다. 추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돌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기울어져서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북반구 이제 적도 위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 낮의 길이가 길고 겨울에 낮의 길이가 짧죠. 그런데 이제 그게 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때가 딱 생기는데 그게 춘분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춘분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으로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 달력으로 볼 때 1년의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음력 정월 초하루죠. 음력 정월 초하루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음력 정월을 아비벌, 예, 정월. 예, 그리고 그 아비벌의 첫째 날이 1년의 시작되는 날이죠. 아비벌의 또 다른 표현이 뭐죠? 아비벌의 또 다른 표현. 성경에서의 첫 번째 달의 이름이 아비벌인데, 아비벌의 또 다른 표현이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아비벌의 또 다른 표현을 아시는 분? 니산월. 예, 성경을 보면 니산월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니산. 예, 니산월이라는 말이 아비벌이라는 말입니다. 아비벌. 근데 왜 시작을 6시부터 합니까? 주무시고 시작하나요? 그거는 성경의 창세기 1장의 기록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루를 정의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은 어두움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어두움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또 밝음의 시작이 있어서 하루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루는 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낮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 끝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정의고 유대인들도 그걸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죠. 그래서 먼저 쉬시고서 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준비 작업을 하신 건지. 이게 이제 제가 요즘 토요일마다 저희 153 쉴터교회에서 이제 천지창조 창세기 1장 해석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어두움이 먼저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순서도요. 어두움이 앞서고 밝음이 뒤에 옵니다. 천지창조 하실 때의 그 시작 단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그 이후 빛이 창조되기 전에 어둠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기 직전은 다 어두움인 거죠. 근데 그 어둠이라는 것이 절대 무를 의미하는. 그러면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시간도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천지창조 바로 그 순간 자체가 어두움이었고 거기서 밝음이 쫙 시작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녁 6시부터 빛이 창조된다니까요? 저녁 6시부터?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겠어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저녁부터일까? 아니면 아침부터일까?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빛이 있기 전에. 아니, 그 빛을 더 근본적인 빛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질서라는 빛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서라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 돼도 가시광선이 사라졌을 뿐이지 다른 빛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박쥐들이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저녁 6시부터 시작돼야지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빛이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그렇죠. 예. 만약에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라면 저녁에 아침 저녁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녁 6시. 저녁 6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빛이 빛이 질서가 있기 시작했다. 네, 질서. 그렇지만 가시광선은 없는 어두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두움도 두 종류로 생각해야 되죠. 절대적인 무에 의한 어두움이냐,
아니면 가시광선이 없는 어두움이냐. 그래서 종류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통칭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저녁 때부터는 가시광선이 없는 나머지 빛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침 6시쯤에 가시광선이 나타내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예, 자세한 토론을 하니까 딴 분들이 지금 졸고 계셔갖고 근데 첫 번째 날에 6시는 뜻이 더 깊은 것 같은데요. 완전히 공 아니면 nothingness에서 출발이기 때문에 예, 그게 맞겠네요.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혹시 지금 제가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과 그전주 토요일부터 창세기 1장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혹시 제가 뭐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이광자님이랑 이혜경님은 그 내용을 들으셨군요. 그리고 정래준님과 최현자님, 최영동님은 지금 반응이 없으셔서 예, 아마 이 업무 때문에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었고요. 못 들으셨군요. 그 얘기를 해드려야 이게 훨씬 좀 이해가 선명하게 잘 될 텐데, 최현자님도 제가 토요일 날마다 하는 창세기 강의를 안 들으시죠? 저기 듣기는 했는데요. 예. 저 정확하게 예, 기억은 못 하실 수 있고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되나? 그거는 좀 우리가 진도가 좀 급하니까 이제 나중에 틈이 나면 좀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분. 근데 벌써 50분이 됐네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하여튼 그래도 쉴 땐 쉬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13분간 쉬겠습니다. 오늘은 15분 쉬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15분 쉬었군요. 그럼 15분 휴식 후에 커피도 좀 마시시고 휴식을 취하신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쨌든 자, 잠시 쉬셨으면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네. 이게 이제 현대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게 들을 수 있게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내가 잠깐 끌게. 아니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7월 달이 새해잖아요. 7월 달이 현대 유대인들에게 지금 양승원 목사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작게 들린대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린대요. 7월 달이 시작이잖아요. 새해 첫 시작. 근데 바벨론 달력은 또 닐산월 아까 이제 아비벌이 바벨론도 이 1월 달이 3월 그레고리안력으로 3월이 새해 첫 해인데 바벨론력과 유대력은 1년의 시작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왜 중간에 7월 달로 바뀌었을까요? 그건 AD 70년 이후에 바뀌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좀 더 조사해 본 다음에 얘기하죠. 일부는 뭐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바벨론식으로 바뀌면서 7월부터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그건 바벨론 달력 자체는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질문이. 그거는 지금 요 부분하고는 조금 관계 없는 질문일 테니까 이제 보류해두죠 뭐. 예. 자, 라인 1 창조의 시작부터인데요. 예, 우리 지금 순서상 최용덕님께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인 1이라는 것이요. 요 표 아까 보여드린 요 표에서의 이 라인 1입니다. 요거. 아달월 23일 Sunday Creation.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한 첫날, 그러니까 창조의 첫째 날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주시죠. 라인 1. 창조의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아, 전화가 왔군요. 그러면 교체하겠습니다. 저기 이광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고요. 라인 1. 창조의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고 말했는데 그러므로 하늘들 및 행성 지구가 첫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다. 여기서 하늘은 태양과 다른 행성들을 제외한 하늘에 있는 모든 광명체들을 의미한다. 지구는 물로 덮였고 어떤 형태도 보이지 않았다. 에녹과 희년책의 저자들은 별들이 첫째 날 창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느헤미야 9장 6절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된 바깥 하늘에 관한 개념을 지지해주는 두 개의 하늘들을 증명해주고 있다. 모세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하늘의 배열로부터 분리하여 증명하고 있고 하늘들은 시편에 있는 아침에 빛나는 별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예, 일단 라인 1만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nothing으로부터 something을 창조하셨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들 그리고 행성 지구가 첫째 날 창조됐다고 했는데 이 하늘들을 유진 폴스틱 선생님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태양과 다른 행성들을 제외한 하늘에 있는 모든 광명체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넷째 날 만드신 별들은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들일 거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태양계 이외의 바깥 하늘의 모든 천체들은 유진 선생님의 견해로는 첫째 날 창조하셨을 거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진 선생님의 견해가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고요. 예. 이제 그것에 대한 뭐 근거로서 여기 에녹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에녹서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아직 에녹서와 희년서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좀 앞으로 숙제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의 기록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서 9장 6절을 우리 최영덕님께서 기왕 읽으셨으니까 이광자님께서 읽어주시죠. 느헤미야 9장 6절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이 느헤미야 9장 6절에 나름대로 9장 6절을 참조해서 첫째 날에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느헤미야 9장 6절은요. 시간 순서로 창조를 기술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9장이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별들을 만드셨고 넷째 날 행성들을 만드셨다는 주장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현재까지는 첫째 날 그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을 만드셨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입니다. 그냥 전통적인 견해는 넷째 날 지구를 제외한
모든 하늘의 천체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인데 아직은 저는 전통적인 견해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별들을 창조하셨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첫째 날 이미 하나님이 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바깥 하늘, 그러니까 여기 바깥 하늘이라는 개념은 태양계 넘어서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예. 이 두 개의 하늘인데 느헤미야서 보면은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래서 여기서 이 앞에 있는 하늘은 아마 태양계에 관한 하늘인 것 같고 뒤에 그 하늘들의 하늘인 것은 우주 공간 전체를 의미하는 하늘이기 때문에 이 하늘을 두 종류로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이해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하늘들의 하늘에 관해서는 이제 두 단계로만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태양계가 속한 곳이 은하거든요. 은하. 그러니까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 속에 1000억 개 이상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은하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영역이고 하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하늘들이 또 1000억 개가 또 있다고 하니까 이런 하늘들을 포함하는 전체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태양계냐, 우리 은하계냐, 아니면 우주 전체냐, 이게 다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 어느 하늘을 의미하는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군대는 뭘 표시합니까? 여러분 이 군대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군대라는 단어가 왜냐면 전쟁에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무리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 그럴 때 저 군대는 하늘의 별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지은 것. 왜냐면 전쟁하려면 그래서 저 단어가 전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주께 경배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만군의. 그 만군이라는 용어가 저 군대라는 용어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의 주관자 이런 의미가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자, 라인 2는 읽으셨던가요? 라인 2도 읽어주시죠. 라인 2. 행성들의 일렬로 정렬. 창조 주간에 몇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을까? 설계의 증거는 있는가? 예,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두셨다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표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별자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지창조 때의 상황을 역추적해서 캡처한 사진이거든요. 그랬더니 BC 4001년 3월 21일 요게 바로 이제 그 천지창조 넷째 날이죠. 넷째 날. 그렇죠? 천지창조 넷째 날. 그게 일월화. 일월화니까 셋째 날인가요? 셋째 날이네요.
셋째 날 저녁이네요. 저녁. 그죠? 네, 그러면 네, 저녁이니까 넷째 날의 시작점입니다. 넷째 날의 시작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날의 시작점이 셋째 날 저녁이자 넷째 날의 시작점이죠. 그때에 그 지금 태양과 여기 좀 약간 글씨가 뭉개졌는데 수성, 금성, 화성, 수성, 금성, 화성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는 마치 100m 달리기에 출발선에 정렬해 있듯이 딱 세팅돼 있는 스타팅 포인트에 세팅돼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읽어주시죠. 3월 21일 화요일 저녁 6시 성경역 수요일의 시작. 아비벌 1일이 되기 전인 넷째 날, 즉 춘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다. 이때의 지구 중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달이 정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라인 3. 창조 주간의 금요일 새로운 달. 언제 첫 번째 달이 공식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을까? 아담의 첫째 날 오후 3시 29분에 달은 태양과의 결합 상태였고, 그러므로 성경역으로 일요일의 시작인 토요일 저녁에 아담에 의해 처음으로 달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 아담의 첫째 날이면은 아담의 첫째 날이면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아닌가요? 아담의 첫째 날이면 금요일 날 해질 때네요. 그렇죠? 금요일 날 해질 때. 지금 벌써 감을 잡으셨습니다. 그 금요일 날 해질 때. 근데 오후 3시 29분이면 아직 해질 때가 아닌데? 이제 창조되기 직전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를 그쯤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첫째 날은요. 이게 금요일 날이 아니라 토요일 날 오후 3시 29분. 왜냐하면 이제 여섯째 날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여섯째 날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아니구나. 목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해질 때까지죠. 네. 그러니까 요 아담의 첫째 날 오후 3시 29분은 금요일 날 오후네요. 지금 다들 머릿속에서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시면 상상이 된 듯한 표정을 좀 지어주시죠. 자, 천지창조 일주일 동안 하셨잖아요. 7째 날은 안식일이죠. 네. 그럼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죠. 아니 원래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맞나요? 네. 다들 지금 네. 감을 훔쳐 먹고 나서 시침이 떼는 표정들이신데,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근데 그 쉬신 날이 성경적으로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러면 아담은 7째 날인 안식일에 창조된 게 아니라 6째 날에 창조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6째 날은 목요일 날 해질 때부터 금요일 날 해질 때까지죠. 그렇죠?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당분이 다들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인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로 내려와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 그림을,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게요. 예. 시작일을 일요일부터 시작해야 되죠. 잠깐만요. 요거를, 이게 7일째, 요게 토요일. 저게 예루살렘 데이 요일이랑 좀 금요일. 요게 여섯째 날, 여게 여섯째 날입니다. 자, 이게 토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이고, 금요일은 자, 여러분, 이제 요 윗부분이 우리의 달력으로 금요일 날은 금요일이라는 것은 자정부 이게 밤이고요. 요거를 어두운 색으로 칠하죠. 자, 여러분 어두운 게 밤이고 이게 낮이라고 치자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금요일이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자정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성경에서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성경적으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근데 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요게 안식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 날은 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 전날이 바로 요 날에 여섯째 날에 뭐가 창조됐냐면 동물과 사람이 창조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금요일 날, 그러니까 동물들이 먼저 창조됐을 테니까, 그렇죠? 동물들이 먼저 창조되니까 아담은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쯤 창조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요때가 이제 오후 6시고 이게 오후 3시쯤. 그게 바로 여기 토요일 전이 여기 아담의 첫째 날이면은 아담이 창조된 요날 첫째 날 오후 3시 29분에 오후 3시 29분이면 요때쯤인 거죠. 요때쯤 오후 3시 29분쯤에 태양과 다른 태양과의 결합 상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 요 그림에서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정확하게 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깜깜한 우리말로 삭이죠. 삭. 여러분 삭망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삭망? 삭망. 좀 옛날식 표현인데 보름달을 망이라고 하고요. 망월이라고 해요. 망월. 보름달.
희망할 때 그 망자 씁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깜깜한 금음날, 그것을 사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는 완전히 사긴 상태예요. 삭. 그러다가 달이 약간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가는 그 순간 손톱만한 손톱처럼 손톱 끄트머리처럼 생긴 달의 일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초생달의 시작이죠. 그래서 박사님 음. 태양과의 결합 컨정션 상태를 금음달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상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삭이 이게 금음달이라기보기보다 이게 삭. 해야지 완전히 없어졌다가 삭. 토요일 저녁에 이제 살짝 나타나는 거를 미사는 일이라고 한 것 같거든요. 완전 어둠. 토요일 저녁까지는 완전 어두운 상태였다가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빛이 살짝 비치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요때는 완전히 사귄 상태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이면은 바로 이건 토요일 날 저녁이면 요때군요. 요때. 그렇죠? 8일째 8일째. 됐을 때 성경적으로 8일째. 성경적으로는 이제 8일째니까 주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 8일째인 요 해질 때, 요때 아담이 처음으로 초생달의 시작 부분을 봤다는 거죠. 요때 해질 때. 그렇죠. 이제 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요게 이제 아이고 이거는 저 삭인 거죠. 삭. 하여튼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으로 달을 관찰한 요때가 이제 아담이 처음으로 달을 관찰한 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금요일 초승달의 결합이라고 제목을 만들었는데 저것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승달이 아니라 이제 월의 결합. 뉴먼이 이제 삭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여기를 완전히 까만 걸로 해놓고 요때 노란색으로 해놓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죠? 쉽게 해석해서요. 네. 아담 생일 다음날 달을 선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아담이 창조된 그때는 달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보이다가 아담이 창조된 후 첫 번째 하루쯤 지났을 때 하늘에 비교적 큰 그죠? 손톱처럼 생긴 물체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우주쇼를 해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기하지 뭐 이러면서 달에 손톱만한 달을 보여주시다가 얘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읽어주시죠. 이광자님이 예, 읽어주시죠. 예. 어떤 학자들은 창조주관이 처음의 창조가 아닌 재창조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다윈 이후로부터 생겨난 개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첫째 날이 그들이 논쟁하는 것처럼 혼란 가운데 끝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표현은 형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땅이 없는 곳은 형태가 나타날 수 없는데 물이기 때문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 선생님이 아주 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략 이런 것 같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요즘 토요일마다 해설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에 그 제가 153 쉴터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유튜브 내용을 참고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나중에 좀 각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인 4도 아예 읽어주시죠. 라인 4, 일요일, 아담의 첫 번째 달과 시리우스 관측. 처음 하나님의 시계가 드러난 광경이 아담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네, 그게 이제 바로 요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딱 창조하신 후에 아이고 얘만 복사가 돼버렸네. 아담을 창조하신 후 창조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초승달이 하늘에 크게 비교적 다른 별들과 비교해 보면 크게 딱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도 관찰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시리우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아담이 관찰할 수 있도록 세팅해 두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계속 읽어주시죠. 성경적으로 일요일의 시작인 토요일 저녁 6시에 완벽한 새로운 달, 초승달을 아담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은 시리우스 별이 보여진 마지막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볼 때 90일 동안은 태양이 뒤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나만 세팅해 두고요. 예. 태양의 뒤에 가려져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리우스는 고대 이집트 달력에서 한 해의 시작의 기준인 별이다. 예. 재미있게도 처음 아담이 초승달을 본 그날 시리우스는 봤어요. 봤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다 이 시리우스가 나중에 하지 때 다시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보여주시고 하나 퇴장시키시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읽어주시죠. 라인 5, 하지, 시리우스의 출현. 이집트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달력은 원래부터 하지의 첫째 날이자 새로운 달의 때에 시리우스가 떠오를 때 시작한다. 렙시우스가 받아들인 것은 민간력 외에도 그가 고려했던 고정된 시리우스년력과 태음력이 다른 달력들보다 앞섰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력이 12개의 달로 나누어지는 이른 해의 흔적과 달에 대한 상형 문자로서 초승달을 사용한 흔적들을 보았다. 고전 저술가들에 근거하여 볼 때 그는 하지 때 또는 청랑선 시리우스가 태양 근처에서 떠오를 즈음 시작하는 태음력을 가졌을 것이다. 예, 고대인들이 어떤 달력보다도 시리우스력과 태음력, 음력 달력을 먼저 만들어서 사용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들인데요. 결론들은 이제 최영덕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읽어주시죠. 네. 결론들. 우리는 몇 개의 역사적 사건의 연대별 배열을 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1번. 하나님께서는 별, 행성들을 봄이 시작하는 첫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5개 정도의 행성들이 성경력으로 수요일이 시작하는 3월 22일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지구에서 보았을 때 일렬로 배열하였다. 이는 창세기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과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구 중심이라는 말은 태양에서 볼 수 있는 배열이 아닌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행성 배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성은 태양에 매우 가까워서 태양빛에 의해 좀처럼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기 위해서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태양으로부터 특별한 각도에 위치할 때 정확히 볼 수 있다. 2번. 천지창조와 아비월 1일은 일요일에 일어났는데 이는 창세기 1장 5절과 일치한다. 3번. 시리우스의 출현은 여름이 시작하는 첫날에 발생했고 그 날로부터 별들은 천천히 계절에 맞추어 동시에 이동하였다. 이런 이유로 항성력은 그것의 시작이 천지창조의 날짜와 너무나 흡사하게 딱 들어맞는다. 4번. BC 4001년 아비벌 1일에 시리우스가 하늘에 나타나는 것은 이집트력이 1461년의 주기에 따르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예. 자, 읽으시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쭉 해설해 드리기보다는 나는 이 부분이 좀 잘 안 떠오른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집트력이 뭐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 요거요. 4번. 예, 4번. 예, 4번.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요 그림하고 자, 이제 요 그림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요게 그런 행성 지구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작업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자고요. 아니, 요걸 하나 띄워자. 자, 여러분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금 잠시 천문학 기초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태양이 있고 이 지구가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면 1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면 1년입니다. 근데 이 지구가 이게 이 축이 요 축이 잠깐만요. 너 잠깐 일로 이거 아니구나. 이 북극과 남극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질 않고 이렇게 이 북극과 남극이 수직으로 있질 않고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약간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요때와 요때 네 경우 어느 게 춘분이고 어느 게 하지고 어느 게 동지고 어느 게 추분인지 구별이 되시나요? 자, 요 경우가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중에 어느 때일까요? 춘분. 요때가 춘분입니다. 춘분. 자, 그 다음에 요때는 언제일까요? 요때? 하지. 요때는 뭘까요? 요때가 하지. 그 다음에 요때가 요때가 동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요때는 요때는 이제 추분이죠. 추분. 가을이죠. 가을. 예, 가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때가 춘분점 때라는 거예요. 그죠? 춘분점 때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춘분점 천지 창조하셨고 이제 춘분점에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은 춘분점 당일날 창조됐을까요? 하루 이틀 전후에 창조됐을까요?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해가지고서 춘분점 이후에. 춘분점 이후인가요? 전에. 춘분점 전인가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볼 때. 자, 앞에 그 단서가 있는지, 앞에 읽은 내용들 중에 요표 있죠? 요표. 그렇죠? 요표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춘분점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춘분점이 웬스데이였어요. 수요일. 그럼 하나님은 무슨 요일부터 창조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이었죠?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날이 다시 일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창조 후 첫째 날을 주일로 정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수요일 날 춘분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수성, 금성, 화성이 한 군데 모여 있었던 거고, 지구상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사람은 목요일 날 창조됐죠. 그렇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창조되죠. 금요일 날 창조됐으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이틀 전은 춘분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셋째 날이 춘분점이었으니까 조금 전에 요 걸로 볼 때 춘분점 조금 전이 천지창조 시작점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춘분점 조금 지난 직후가 아담이 창조된 때고. 근데 시리우스라는 별이 아담이 창조된 직후에 나타났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얘가 하지점이 오기 전까지는 관찰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시리우스가 희한하게도 하지점이 딱 됐을 때 다시 관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점 때.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시리우스가 출현했을 때 그때를 새해가 시작된 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인의 달력은 요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의 달력이 이 천지창조와 기가 막히게 뭔가 일치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천지창조됐던 그 해에 하진날 시리우스가 관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럴 수 없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우연히 이게 일치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제 이 시리우스 주기가 지금 춘분과 하지와 추분과 동지는 100% 태양력의 기초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이 시리우스력은 태양력과 조금씩 어긋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천지창조 때의 하지점에서 시리우스가 등장을 하지만 그 다음 연도가 되면 하지점에서 조금 멀어지겠죠. 그래서 오차들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시리우스의 어떤 출발점이 천지창조된 연대와 일치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우연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시리우스력 세팅과 태양력 세팅을 같은 때에 출발하게 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꿀 먹은 벙어리 상태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꿀 먹은 벙어리 상태가 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리우스력도 대충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세팅해둔, 그러니까 원점, 시리우스 원점과 태양력의 원점이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각자 쉬는 시간에 묵상을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사이에 또 우린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지 15분 사이 휴식하고 오늘도 약간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에서 12시 40분 사이에 마치는 걸로 하고 쉬고 한 2, 30분 더 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3분을 쉬겠습니다. 읽은 것 중에서 예. 그 일요일 날 저녁에 수성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한 말이죠. 여기서
수성은 태양에 매우 가까워서 예, 좀처럼 볼 수 없는데 예, 그 아비벌 1월 1일에 수성을 볼 수 있었다. 예, 이런 예. 의미.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리고 그 이집트력이 1461년에 주기를 갖는다는 것은 그 예, 이동력과 고정력의 예, 그 차이가 맞아지는 시점이 1461년의 간격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그 간격을 말한 그 시작점이 그것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요거 1461년의 시작점은 아닐 네. 거다. 네. 시작점인가요? 이동력 그렇죠. 시작점은 1461년 이동력과 고정력의 일치점이 요때는 아니죠. 천지창조 때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시리우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관찰됐다가 안 됐다 이러는데 네. 시리우스의 그 마지막 관찰되는 날이 천지 창조된 때하고 아담이 창조된 직후였다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이 우연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요 아까 요 4번 부분에 네. 요 내용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하지점하고 일치한다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아담이 창조된 직후의 다음 날에 시리우스가 관찰된 것이 네. 우연인 것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이겠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감사합니다. 하면 할수록 내용이 점점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집트력 요 부분인데, 일단 요건 제목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읽죠. 이집트 달력,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대홍수에 대한 연대기학, 애가 관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대홍수 상태에 대한 연대기 목록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비가 그치고 방주가 어느 한 군데 도착해서 머물고 그리고 춘분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365일 동안에 홍수가 끝나고 그 보우가 이제 성경에서는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무지개도 영어로 레인보우죠. 그렇죠? 비가 오고 나서 활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그 레인보우고 일반적으로는 활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단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레인보우가 일어난 그 무지개가 나타난 때 뭐 이런 것에 대한 연대기 목록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라인 6가 이제 바로 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표의 요 라인 6를 의미하죠. 예, 라인 6. 자, 요 부분부터는 이제 순서상 누가 읽으셔야 되죠? 우리 이혜경님은 뒤에 계시는데 마이크가 안 되니까 아까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래준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인 6 이집트력의 설계 컴퓨터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이집트력인 이동력과 고정력이 일치하는 때가 BC 2778년 6월 26일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고정력은 시리우스 별자리 출현과 일치하며 이동력은 1년이 365일로 되어 있다. 이날은 이동력이 발명된 날이 확실하다. 새로운 달력의 발명은 세계사에서 바로 이때에 이집트인들이 만든 또 다른 강력한 과학적 발명들과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 이때는 바로 거대한 피라미드가 지어졌던 때이기도 하다. 태양 신전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5번째 왕조인
무사르카프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다. 네 번째 왕조의 때 토트는 호르스의 자리에 덧붙여졌고 그리고 토트는 신년일에 주어진 이름이었다. 예. 그 이동력과 고정력이 일치하는 때가 BC 2778년 6월 26일. 요거는 이제 그 이동력과 고정력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 출발점, 원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말인데, 요 부분은 특별히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좀 뭐 표로 표현해드리면, 아이고. 요게 고정력, 요게 이동력. 근데 고정력과 이동력 중에 어느 게 사이클이 길죠? 고정력. 고정력이 365.25니까 조금 길다고 치자고요. 긴 걸 좀 과장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상태로 출발해 갖고 출발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고정력과 이동력 차이가 이제 커지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네, 반대로. 이동력이 좀 빨리 가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처음에는 요 고정력과 이동력의 출발점이 딱 일치했죠. 여기서 요이 땅 했죠. 그렇죠. 근데 중간쯤 가면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순간이 오냐면 고정력과 이동력이 다시 리셋되는. 지금 칠판에 그려야 될 것을 제가 요러고 있는 요런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처음에 고정력과 이동력이 처음에 딱 일치돼서 출발했다가 서로 어긋나 있다가 예, 갈비탕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요게 일치한 순간이고 다시 일치한 순간, 요 일치한 순간인데 최연자님이 예. 소리가 켜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연자님을 잠깐만요. 최연자님 소리를 조금 줄이자. 저거를 하자. 오케이. 자, 요점에서 요점까지 거리가 몇 년이죠? 1460년. 1460년인데 이것은 고정력으로 했을 때 1460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동력으로 했을 때는 1461년이 되죠. 맞습니까?
지금 요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이동력은 고정력보다 약간 짧기 때문에 한 바퀴 더 굴러야 돼요. 그렇죠? 맞죠? 예, 고정력 1년이에요. 이동력 1년. 그렇죠? 근데 고정력은 1460번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근데 이동력은 1461번을 굴러가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1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아, 최영덕님 감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동력이 조금 짧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일치하는 일치했던 요 때가 양력 달력으로 BC 2778이라는 거죠. 그렇죠? 2778 6월 26일. 그러면 요 때로부터 또 한 번 일치할 때는 요 때인데 1460년이니까 1460을 빼면 어떻게 되죠? 13 11 11인가요? 18 1318 이렇게 되나요? 예,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1460년 뺀 거니까. 요때 고정력과 이동력이 일치한 연도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어긋난 걸 어느 정도 어긋났느냐를 감안해서 이제 추적했더니 BC 2778년이 시리우스력을 만든 때일 거다. 그렇죠? 예. 뭐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게 발명된 날. 요게 발명. 이거. 발명 또는 제정된 날. 발명 또는 제정된 날일 거다. 뭐 이렇게 유추를 해본 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BC 2778년이면 대홍수 전인가요? 대홍수 후인가요? 전입니다. 그럼 대홍수는 언제죠? BC 몇 년이죠? 2385년. 예, 대홍수는 BC 2345. 아이고. BC 2345가 대홍수 연도였습니다. 그렇죠? 대홍수 연도. 자, 그래가지고 이 대홍수 전에 이집트 달력이 발명되고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흘러왔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거대한 피라미드가 홍수 이전에 지어졌다라고 유진 선생님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대 피라미드.
그냥 피라밋이라고만 써놔도 되겠네요. 피라밋 건축이 홍수 이전에 됐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심을 좀 크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멸망시키실 때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모든 문명에 대한 내용들을 완전히 콩가루를 만들어서 파괴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대한 피라밋들이 홍수 이전에 세워졌다면 그 피라밋은 파괴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형태를 유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대홍수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흔적을 파괴시키는 게 맞다면 피라밋이 어떻게 끄떡없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피라밋들은 홍수 이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홍수 이전에 피라밋이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근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단정해서 표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다 없어졌을 텐데 자료 같은 것도 남아 있지 않을 텐데 홍수 때 자료가 남을 가능성은 뭐 홍수 전 세상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념비 돌기둥 같은 것조차 콩가루로 만들어 버렸다고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홍수 이전의 어떤 기념 비문들의 파편들은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홍수 이전의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노아가 방주에 기록물들을 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그리고 그게 후대에 전달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노아가 워낙 뭐 똑똑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기억력도 좋았고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구전으로 전해질 수도 있겠죠. 홍수 이전의 정보들이.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라인 7입니다. 라인 7을 잠깐 보시면 라인 7은 여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최현자님께서 요 페이지는 읽어주실까요? 예. 저 마이크를 켜주시죠. 마이크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BC 2345년 일요일 10월 17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요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다. 홍수 사건에 관한 기록에 있어서 아수르의 문서로부터의 간단한 설명은 성경의 설명에 중요성을 더해 줄 것이다. 태양 신이 시간을 정했다. 극렬한 비를 보내는 자가 큰 비를 저녁에 쏟아 부을 때에 배로 들어가고 문을 닫아라. 정해진 시간이 다가왔다. 지하 땅속에 있는 아눈나키 영은 불꽃을 들었고 그리고 밤까지 땅이 나풀거리도록 만들었다. 폭풍신은 하늘에 닿을 만한 기둥을 들었다. 모든 빛이 어두워졌고 아수르인 저자는 하나님의 태양시를 강조하였다. 월터 브라운 박사는 지하수가 수증기 통로를 높게 형성하여 극도로 차가운 공기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송춘권까지 올라갔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래야 거대한 포유류를 얼어붙게 하였다고 보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거대한 동물들은 그들의 위 속에 작은 꽃들과 새롭게 자라나는 소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5월의 중반에 자라는 것으로 그때 홍수가 시작된 것이다. 하늘로 올려진 불꽃에 대하여 역시 주위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때 당시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예, 이제 대홍수가 그 1년 중에 어느 시기에 시작됐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창세기 기록을 보면 노아 600세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달 17일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첫째 달이 아비벌이고 그 아비벌이 춘분점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춘분점 다음 달 홍수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은 춘분점이 대략 그 언제죠? 2월 달쯤이죠. 3월 달인가요? 춘분점이 3월인가요? 3월? 네, 3월 20일. 3월 20일 경쯤 맞네요. 3월 20일 경이니까 4월 달쯤에 4월이나 5월 달 4월이나 5월 달쯤에 그 홍수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계절적으로 4월 5월 초쯤 된다면 막 이제 꽃이 만발하고 새싹들이 나고 그랬을 때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때 홍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맘모스들의 시체인 거죠. 근데 그들의 윗속에 이제 소나무 새순, 그죠? 소나무 새순들이 윗속에서 발견되니까 이게 알리바이가 좀 맞는다고 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홍수가 시작됐던 연도가 BC 2345년이고 일요일에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 중에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제 그 성경 원본이요. 예. 그러면 그때 홍수 당시에 그게 보존됐었을까요? 성경 원본이 홍수 당시에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세가 기록해 놓은 창세기에 근거해서 지금 홍수 당시 상황을 추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은 대홍수 이후 BC 1461년 그러니까 한 800년쯤 지난 후죠. 대홍수 이후 800년쯤 지난 후.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을 믿고 기록에 근거해서 추적할 뿐입니다. 에녹서 같은 거는 홍수 전인가요? 에녹서가 기록된 때는 양 박사님, 네. 혹시 에녹서가 기록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나요? 그건 추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에녹이 살았던 때 썼으면 뭐 그렇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구정된 거. 그러게요. 그 구전된 것을 나중에 누군가가 정리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에녹서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보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에녹서는 에녹이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에녹에 대한 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후대에 기록한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골치 아픈 조사는 다 누가 한다고요? 양 박사님이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신 박사님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BC 2세기에서 AD 1세기에 전승되던 거를 이제 정리했다라고. 지금 양 박사님이 잠시 검색해 본 결과 에녹서는 BC 2세기에서 AD 1세기 경쯤 그때쯤에 전승돼 오던 것을 정리한 거다. 뭐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에녹서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최초의 그 기록은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자, 대홍수 이야기가 이제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그 뒷부분까지 좀 볼까요? 춘번 첫날 대홍수까지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아쉽지만 진도를 여기 정도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만 있으십니까? 불만이 없으시면 오늘의 수업은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침 기도를 우리 최현자님 혹시 마침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냥 네. 짤막하게 감사기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며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성경을 상고하며 이렇게 날마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분들을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